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보합 출발 후 처음 30분간 5일선 조정을 준 뒤 쉬지 않고 상승하여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였고, 해외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간만에 나스닥 기술주들을 포함해서 골고루 상승하며 의미 있는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따로 국밥 장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지수 선물들이 일봉상 양봉, 음봉을 번갈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미국 증시도 이제 바닥을 치고 위로 도는 것일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의 움직임과는 달리 나름 약 보합 출발을 했고, 현물장이 보합권 출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는 등 장 초반의 흐름은 정말 강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물 개장 후 외국인들이 처음 30분 동안 현물을 한 3,200억 정도를 매도하는데도 시장이 좀 쉽게 밀렸다고 할까요? 이렇게 살살 밀렸습니다. 근데 이때 시장 하락에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별다른 방향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일선 조정은 주 가는 게 맞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자 9시 36분까지 시장은 살살 눌렸는데요. 그렇게 5일선에 근접하자 지수는 36분 이후 바로 강력한 상승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9시 36분까지 하락은 별다른 거래량 없이 흘러내린 것이지만, 이후의 상승은 선물 베이시스 강세를 동반한 매우 강력한 상승세가 있었어요. 특히 금융투자는 선물 포지션과 상계되는 2조 원을 제외하고도 6,600억 넘는 현물 순매수를 종가까지 유지하였는데요. 다들 5일선 조정을 기다렸다가 ETF 매수를 질렀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선물 미결제 약정 또한 6,000계약가량 순 증가하였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구간은 5일선으로 눌릴 때 집중되었다가 10시 30분 이후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자 종가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5일선 조정이 성공적인 조정이었고, 건강한 조정으로서 어쨌든 2월 말까지는 계속 상승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900포인트를 찍은 것을 과연 수요일이 주간장에서 실제로 보여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증시 상승은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이 이 포인트 피겨를 넘기려는 것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현물 갭 상승 출발에 이들 종목이 초반에 오버액션을 보일 텐데, 이때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화요일에 들어왔던 미결제 약정이 수요일에 모두 청산된다. 그러면 아쉽게도 그냥 단타성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선형적인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이 또 증가했어요. 그래서 V코스피 지수는 48.21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요. 정말 놀랍죠. 2월 초에 V코스피 지수가 52포인트까지 상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은 이번 주에 강력한 상승 스퀴즈를 주겠다는 것을 옵션 가격에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마켓메이커들은 수요일에 새로운 막내 콜 옵션이 대량으로 상장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상단 배리어를 무려 20포인트를 올려서 940포인트를 맞췄고요. 하단 배리어는 고작 10포인트만 올려서 770포인트로 맞췄어요. 이러면 변동성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화요일 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빠진 것을 우리 증시가 과연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마켓메이커들이 지수의 레인지를 올렸다라고 하지만 유효 미결제 약정은 거의 늘리지 않은 것도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수요일에도 V코스피 지수는 얼마 안 빠질 것 같고, 목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에나 그때 가서 좀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전장에 눌림이 나왔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고, 이후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자 변동성 매도를 주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아직도 변동성은 한참 더 빠질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유로존 주요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 갱신을 하거나 갱신을 앞둔 상황이죠. 그래서 수요일은 아주 작은 트리거에도 강력한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요. 뉴스 플로우 또한 트럼프가 15% 관세 부과를 이야기한 것이 명문화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타코 같은 어떤 블러핑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굳이 유럽 증시가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진 않았어요. 미국 증시가 또 상승하니까 유럽 증시도 함께 올랐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 증시 상승을 주도한 것은 ASML 같은 반도체 주식이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과도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유럽 증시는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레벨업 시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하루 종일 좁은 박스 안에서 머무르면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채권 변동성은 다시 내려앉아서 4.07% 하락한 65.27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월 말까지 이 채권 시장의 수급상의 이유로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달 말까지는 의미 있는 방향성,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새벽 3시에 있었던 2년 국채 입찰은 무난히 마감됐는데 월 말까지는 이 실수요자에 의한 매수세가 시장을 더욱더 단단히 받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여 3월 들어서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그때 가서야 채권 시장이 매크로 이슈에 좀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통화 시장도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세션 마치고 엔화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우에다 BOJ 총재한테 추가 금리 인상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소식에 엔화가 눌렸다고 하는데 트레이더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월 중순에 들어왔던 엔화 롱 포지션이 이 월말을 앞두고 롱을 손절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세션 들어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시장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말을 앞두고 그냥 투자자들이 지금 신규 포지션 잡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월중에 잡은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부터 구리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는데요. 롤오버가 진행 중이라 장중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실상이 종가 고가로 마감됐어요. 이렇게 되면 월말을 앞두고 강한 상승 전환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장은 대부분 비추세의 흐름을 보였어요. 긴 휴일을 마친 아시아권 투자자들이 갭 상승 출발한 골드의 차익 실현을 강하게 퍼붓자 골드는 5,200달러로 내려앉았고요. 유럽 세션 후반에 또 한 번 하락이 나왔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는 점진적 반등이 이루어진 등 시장은 월말을 앞두고 굳이 아래로 밀 생각이 없다. 이런 형태로 마감했습니다. 골드 변동성 지수는 마이너스 2.37% 하락한 37.5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변동성이 빠진 게 아니라 미국 세션 시작할 때 골드가 일중 저가로 출발하면서 변동성도 갭 하락 출발했다가 미국 세션에서 골드가 점진적 반등을 하면서 변동성도 함께 올랐어요. 즉 여전히 이 골드 변동성은 골드 가격이 상승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유가는 이란 외무부에서 미국과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에 텍사스 기름이 65달러 선으로 밀리기도 했어요. 이때 기름 변동성 지수도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만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가는 현물 마감 이후 다시 올라왔고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도 58.82포인트로 사실상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기름 변동성이 빠지지 않는 것 또한 기름 시장이 급격한 상승에 대한 해지를 풀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은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이 눌림이 과했다고 본 것인지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꾸준히 반등했는데 유럽 세션 들어서는 유럽 증시가 오전장에 눌릴 때 함께 내려왔고 미국 세션 시작 2시간 전 메타가 AMD와 전략적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나스닥 선물이 잠깐 오르기도 했지만 본장 개장 직전에는 이 프리마켓에서의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게 되었고 그렇게 본장 개장 후 10분 동안은 나스닥 선물을 100포인트를 또 아래로 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변동성 선물이 매수와 함께 호가가 비워지면서 내려간 것이라 트레이더들은 이 하락이 정말 의미 있는 하락인지 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특히 S&P 선물은 전일이 저가를 빠르게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터진다? 그러면 시장은 지난주의 저가권까지 빠르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10분만 밀렸고 이후 시장은 매우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방향을 위로 돌려버렸습니다. 시장이 상승 이유에 대해서 사스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트레이더들이 글로벌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만 계속 숏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길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숏을 일부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실제로 시장이 상승 반전을 할 때 이렇게 장 초반에 의도적인 눌림을 준 다음 바로 위로 반전시킨 다음 이렇게 오전장을 스트레이트로 당긴다? 그러면 아무런 이슈도 없이 시장이 왜 올랐는지 당황한 투자자들이 일중에 들어간 숏 포지션을 걷어내지 못하다가 오후장에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장 흐름은 그러한 전형적인 상승 반전 패턴에 속해요. 일봉상 지금 양음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위로 돌렸다 하더라도 레벨업을 시킨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변동성이 제법 빠져서 2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죠. 여전히 변동성이 빠질 룸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장에 유럽 증시가 레벨업 시도한다? 그러면 나스닥도 이 프리마켓까지 직전주의 고점을 넘기는 기술적 상승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91.2포인트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전월 지표도 84.5에서 89로 상향 수정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는데
이때 채권 시장 반응 안 한 것처럼 미국 증시도 이것 때문에 반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상승 전환에 성공했어요. 또 시장이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인덱스 매수였거든요. AMD는 뭐 메타의 투자 발표로 인해서 8% 오른 게 얘는 따로 그 개별 종목 이슈였다고 하지만 나머지 나스닥 메가캡은 고르게 오르거나 사실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글로벌 증시 중 이 나스닥이 지금 여전히 YTD로 마이너스 상태인 것을 감안한다면 월말을 앞두고 숏 포지션을 축소하느라 시장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개별 종목을 좀 더 보면 과하게 눌렸던 세일즈포스가 바닥에서 4.07% 급반등을 했고 지난주에 강하게 눌렸던 애플 이게 사흘 연속 반등하면서 지난주의 눌림을 대부분 만회한 등 그냥 숏 포지션을 거두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래터지 또 코인베이스 이런 가상자산 관련주는 거의 뭐 반등하지 않았는데요. 지수의 반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그냥 전형적인 월말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은 장 초반 상승에 실패하자 빠르게 눌렸고 오후장에도 지수가 추가 상승하지 못했지만 주가가 얼마 빠지지 않으면서 변동성은 종가 저가로 눌렸어요. 지난 2주간이 변동성 저점권에 내려왔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시장이 실망한다. 그러면 반대로 2주 동안의 변동성 박스를 강하게 상향 돌파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월말 장세를 맞이해서 숏커버를 지속한다. 그러면 변동성 선물이 19포인트대로 내려앉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S&P 선물도 월말까지 7,000포인트 회복 시도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900포인트를 찍었어요. 물론 이후에는 밀려서 894.5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이미 종합주가 지수는 6,000포인트를 넘은 것이죠. 시가의 초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중간에 이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스테이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겠는데 전일 5일선에서 조정을 아주 잘 받았죠. 그러니 투자자들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를 못 느낄 것 같아요. 게다가 새로운 콜옵션 행사가가 대량으로 상장됐기 때문에 이들 옵션으로 롤링업을 하려는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초반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시장이 더 달렸다가 900포인트를 전후로 방향성 탐색 한참 한 뒤 이후에 시장이 밀린다? 그럼 조심스럽게 밀리는 것이고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레벨업 시도가 있을 것으로 봐요. 특히 과거에는 이 정도 상승에 감사합니다 하고 차익 실현한 투자자들이 많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익에 애들을 하는 경향이 있죠. 옛날 홍콩 시장에서 한참 유행했던 파생 상품인 어큐뮬레이터가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익 난 것을 쉽게 청산하지 않고 그 이익을 기반으로 더 위로 밀어붙이는 그런 초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강세 뷰 계속 유지하며 혹여 오후장에 더 못 간다? 그러면 뭐 살살 밀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추세로 하락을 생각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화요일에 나스닥이 의미 있는 상승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이 큰 윗꼬리 음봉을 달거나 아예 반대로 레벨업을 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방향성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눌림이 오후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해외 시장 이슈로 갭다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격 조정 차원에서의 눌림 정도만 예상될 뿐 우리 증시가 하락 전환한다? 이거는 이번 월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지난 10월 이후 좀처럼 의미 있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위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작은 트리거에도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요. 일본 증시를 포함해서 유럽도 역사적 고점 갱신했거나 또 시도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함부로 숏을 쌓기 부담스러워졌다라고 봐요. 유럽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조금 더 올라서 25,130포인트 넘어간다? 그러면 한 0.5% 반등인데 이렇게 되면 2월 중순 이후의 박스를 상향 돌파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고가 갱신한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시초가부터 숏포들이 손절로 추가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올라봤자 나스닥은 25,380포인트 선에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S&P도 마찬가지거든요. 6,980포인트에서 추가 상승은 보류한 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릴 것 같아요. 엔비디아 또한 지금 2개월간이 박스 상단에 위치했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만 없다면 시간외 거래에서 좀 흔든다 하더라도 목요일 장 초반의 움직임만 잘 견딘다? 그러면 월말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2월 말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좀 더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리스크 온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 포지션 오지달러에 대한 롱, 골드 롱, 유럽 증시에 대한 롱 이것도 최소한 월말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포지션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영상이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